포르쉐를 탄 백만장자가 우연히 한 싱글맘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40세의 이 성공한 사업가는 금융계의 정상에 올랐지만 그 대가로 개인적인 삶을 희생했다. 그의 일상은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주식시장의 변동만큼이나 예측 가능했다. 일찍 일어나 경제 뉴스를 확인하고 끝없는 회의에 참석하고 늦게 집에 돌아와 다음 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봄날 아침 공기 중에는 뭔가 변화의 조짐이 감돌고 있었다. 김재석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신의 모습을 자부심과 공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매력적이지만 진지했고 끊임없는 노동으로 쌓인 나이와 피로의 첫 징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저택을 나와 차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인상적인 고급 자동차 컬렉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강력함을 느끼고 싶은 날이어서 은색 포르쉐를 선택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의 울림은 그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고 성공과 지위의 교향곡 같았다. 재산에서 나가려던 그 순간 무언가 특이한 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정문 바로 밖에 서 있었는데 고급차를 보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평소라면 김재석은 아이의 존재를 무시했겠지만 소년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호기심 반, 친절한 반으로 창문을 내리자 소년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와, 아저씨 차 정말 멋져요. 소년이 얼굴 전체를 밝히는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저도 한번 타볼 수 있을까요? 이 대담한 요청에 김재석은 놀랐다. 그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감히 그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물며 모르는 아이는 더욱 그랬다. 그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아이의 순수함과 열정에서 무언가가 그의 잊혀진 마음의 한 구석을 건드렸다. 내 이름이 뭐니? 김재석은 자신의 관심에 스스로 놀라며 물었다. 민준이에요, 아저씨. 옆 동네에서 엄마랑 살아요. 소년이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다. 김재석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이성적인 마음은 이것이 미친 짓이라고 1시간도 안 남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충동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좋아, 민준아. 빨리 한 바퀴 돌자. 하지만 내 엄마가 알고 동의해야 해. 민준의 눈이 더욱 빛났다. 물론이죠. 엄마는 모퉁이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고 계세요. 거기 가서 허락받을 수 있을까요? 김재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무엇에 휘말리고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는 천천히 카페로 향했고 이 소박한 동네에서 포르쉐가 끌어당기는 놀란 시선들을 의식했다. 도착하자 민준은 차에서 뛰어내려 안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카페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과 함께 돌아왔다. 엄마, 봐요. 이 아저씨가 저를 멋진 차로 태워주신대요. 갈 수 있죠? 네, 민준이 애원했다. 그 여성은 놀란 듯 김재석을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김재석은 그녀의 시선 아래에서 이상하게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석입니다. 아드님이 차를 한번 태워달라고 해서 글쎄요,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동의하신다면 말이죠. 민준의 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잠시 김재석을 살펴보더니 대답했다. 저는 박서연입니다. 김재석 씨, 실례지만 왜 당신 같은 분이 제 아들을 태워주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그 직설적이고 꾸밈 없는 질문에 김재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이지, 왜일까? 그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서연 씨, 아드님이 저에게 가끔은 예상치 못한 일을 하는 것도 좋다는 걸 상기시켜 주셨어요. 짧고 안전한 주행이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서연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애원하는 표정을 거부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한 바퀴만이에요. 그리고 민준아, 얌전히 있어야 해. 민준이 들뜬 모습으로 조수석에 자리를 잡는 동안 김재석은 서연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뭔가가 있었다. 힘과 취약함이 섞인 그 모습이 그를 흥미롭게 만들었다. 잠시 동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김재석은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다. 주행은 짧았지만 민준의 전염성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차에 대한, 속도에 대한, 김재석의 삶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질문들이 공기를 채웠고 백만장자가 익숙해진 평소의 침묵을 깨뜨렸다. 카페로 돌아오자 서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차에서 뛰어내려 흥분된 모습으로 엄마에게 여행의 모든 세부사항을 이야기했다.
김재석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감사합니다, 김씨. 서연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민준이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더 즐거웠습니다. 김재석이 대답했고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에 놀랐다. 어쩌면 언젠가 커피를 마시러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생각하기도 전에 입 밖으로 나왔고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은 놀란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합니다. 그녀가 수줍은 미소로 말했다. 김재석이 포르쉐를 몰고 떠나면서 그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 그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문을 열어주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 새로운 것, 흥미진진한 것에 불꽃을 느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작은 친절의 제스처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백만장자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제2장, 상반된 세계 민준과 서연을 만난 후 몇 주가 김재석에게는 흐릿한 기억처럼 지나갔다. 그는 비즈니스에 몰두하며 그 일요일의 만남이 그의 완벽하게 구조화된 삶에서 단순한 일시적 일탈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포르쉐에 탈 때마다 민준의 순수한 미소와 서연의 흥미로운 눈빛이 그의 마음을 침범했다. 한편 서연은 일상을 계속 이어갔다. 카페에서의 일과 민준을 돌보는 일 사이에서 시간을 쪼개 썼다. 신비로운 백만장자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낯선 이의 예상치 못한 친절이 그녀의 아들에게 보여진 것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불안한 감정도 남겼다. 겨우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싱글맘이 고급차를 모는 남자와 무엇을 공유할 수 있을까? 첫 만남 후 한 달이 지나 운명은 다시 한번 그들의 길을 교차시켰다. 김재석은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의 비즈니스 식사에 지쳐 충동적으로 서연이 일하는 작은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는 단지 커피를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내심 매력적인 여성과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랐다. 카페에 들어서자 갓 내린 커피와 집에서 만든 빵 향기가 그를 감쌌다. 그가 자주 가는 곳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의 눈이 가게를 훑어보다 서연의 눈과 마주쳤고 그녀는 놀람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 선생님, 서연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오며 인사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평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넘치고 능변이던 김재석이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저 커피 한 잔 빚졌다고 기억해서요.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평소의 비즈니스맨다운 태도와는 대조적인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이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그녀의 얼굴 전체를 밝혀 김재석의 가슴에 설렘을 일으켰다. 물론이죠.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서연이 주문을 받는 동안 김재석은 이전에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긴 근무 시간 때문일 그녀의 눈 속 피곤함,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발산하는 힘과 결단력, 일로 인해 거칠어졌지만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움직이는 그녀의 손.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김재석이 물었고 자신의 진정한 관심에 스스로 놀랐다. 서연의 얼굴이 아들 얘기에 밝아졌다. 아주 잘 지내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멋진 차 아저씨 얘기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서연이 커피를 가져다 주는 동안 그들은 민준과 일에 대해 간단히 대화를 나눴다. 김재석은 그들의 세계가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놀랐다. 떠날 시간이 되자 김재석은 떠나기 싫어했다. 커피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순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명을 찾으며 곧 다시 올 것 같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흥분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김 선생님. 재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재석 씨, 서연이 반복했고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그의 이름 소리에 백만장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날 이후로 김재석의 카페 방문은 더 빈번해졌다. 처음에는 커피와 일상의 분주함과는 다른 이곳의 평온함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곧 서연의 존재가 그를 끌어당기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방문할 때마다 김재석은 서연과 민준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는 싱글맘의 일상적인 어려움, 서연이 아들을 위해 하는 희생, 미뤄졌지만 잊히지 않은 그녀의 꿈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편 서연은 백만장자의 겉모습 너머를 보기 시작했고 많은 면에서 그녀만큼이나 길을 잃은 듯한 외로운 남자를 발견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김재석은 서연이 걱정스러워 보이는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나요? 그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민준이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 학교 소풍이 있는데 제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이에게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너무 싫어요. 김재석은 즉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것이 서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참았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제가 그 박물관 주인을 알아요. 전체 학급을 위한 무료 입장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 놀라고 감사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하지만 왜요? 김재석은 자신도 놀라는 솔직함으로 대답했다. 당신들이 중요하니까요. 당신과 민준이 내 삶을 다르게 보게 해주었어요. 그 순간은 그들의 관계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의 세계를 가르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갈망하는 두 마음이 드러났다. 연결, 이해, 그리고 아마도 사랑. 한편 김재석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의 파트너들과 직원들은 그의 행동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냉혹했던 사업가가 더 편안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변한 것 같았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스트레스 탓으로, 다른 이들은 중년의 위기로 여겼다. 그 이유가 평범한 동네 카페에 소박한 웨이트리스와 그녀의 아들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김재석이 서연과 민준의 삶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에서의 긴 시간, 끝없는 비즈니스 저녁 식사, 더 많은 부와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 이 모든 것이 민준의 미소를 보거나 서연과 커피를 나누는 단순한 기쁨 앞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친밀감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김재석과 서연 둘 다 본능적인 조심성을 유지했다. 그는 수년간의 자기 부가된 고립 후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여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녀는 아들과 자신을 잠재적인 실망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관계의 섬세한 균형은 첫 번째 진정한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김재석이 저택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서연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 재석 씨, 이렇게 늦게 연락해서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민준이에요. 고열이 있어서 의사를 봐야 하는데 동네 병원은 문을 닫았고 개인 진료를 받을 여유가 없어요. 김재석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훌륭한 소아과 의사가 있어요. 바로 진료해 줄 거예요. 서연의 아파트로 운전하는 동안 김재석은 어떻게 몇 주 만에 이 두 사람이 완전한 타인에서 그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는지 생각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스포츠카가 이제는 서연의 동네의 소박한 거리를 지나가며 우스꽝스럽게 과시적으로 느껴졌다. 도착하자 서연이 문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창백하고 분명히 아파 보이는 민준을 팔에 안고 있었다. 말없이 김재석은 그들이 차에 타는 것을 도와 그의 소아과 의사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개인 병원으로 서둘러 향했다. 가는 동안 서연은 뒷좌석에서 민준을 안고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김재석은 백미러로 그들을 바라보며 걱정과 함께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소속감을 느꼈다. 병원에서 김재석의 대학 친구인 이 박사는 즉시 민준을 진찰했다. 철저한 검사와 몇 가지 검사 후 진단 결과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주의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바이러스 감염이었다.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재석과 서연은 대기실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김재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아래 피곤한 표정과 어깨의 긴장을 느끼며 생각 없이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당신들은 저에게 중요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참았던 눈물로 빛났다. 왜죠, 재석 씨? 왜 우리가 당신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김재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진실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들이 저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을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이 물질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의미는 비어 있었어요. 당신 서연 씨, 당신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 말들은 그들 사이에 취약함과 약속으로 가득 찬 채 공중에 떠 있었다. 김재석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성에 감동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이 부드러운 키스로 만났고 처음에는 수줍었지만 곧 깊어져 몇 주간 억눌러 왔던 감정들을 해방시켰다. 이 박사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소리에 그들은 떨어졌다. 민준의 상태가 안정되고 집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재석은 그들을 서연의 아파트로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뒷좌석에서 잠든 채 서연과 김재석은 공모자처럼 침묵을 지켰고 그들의 손은 차의 중앙 콘솔 위에서 얽혀 있었다. 둘 다 이 밤에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김재석은 서연이 민준을 침대에 눕히는 것을 도왔다. 아이가 평화롭게 자는 것을 지켜보며 서연이 김재석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밤 여기 있어 주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것은 유혹의 초대가 아니라 친밀함과 위안에 필요해서 나온 요청이었다. 김재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서연의 작은 소파에서 껴안은 차에 잠들었다. 서로의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재석은 살아있는 집의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방에서 웃고 있는 민준, 갓 내린 커피 향기, 부엌에서 들리는 서연의 부드러운 허밍소리.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집에 있다고 느꼈다. 이어지는 날들은 감정과 조정의 소용돌이였다. 비즈니스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한 김재석은 이 새로운 관계를 조심스럽게 헤쳐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한편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의 차이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민준은 어른들의 세계의 복잡성을 모른 채 단순히 김재석이 그들의 삶에 더 자주 있다는 것에 행복해했다. 그의 방문은 더 빈번해졌고 곧 민준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서연의 작은 부엌에서 즉흥적인 저녁을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상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 세계의 차이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김재석은 서연에 대해 언급할 때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때로는 비난하는 듯한 시선을 다루는 것을 발견했다. 서연은 한편으로 김재석의 럭셔리한 세계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특히 그가 그녀를 상류사회 행사에 초대할 때 어느 날 김재석의 몇몇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특히 긴장된 저녁 식사 후 서연은 자신의 의심을 표현했다. 잘 모르겠어요, 재석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세계에 제가 절대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요. 김재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갈등에 그의 마음이 아팠다. 서연 씨, 내 세계는 당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 그 물건들. 당신과 민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일부예요. 서연이 고집했다. 우리 때문에 당신의 삶을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김재석은 그녀의 손을 잡고 직접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을 얻고 있어요. 당신과 민준은 제게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의 모든 해보다 더 많은 것을 삶과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그 밤은 그들의 관계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김재석은 서연과 민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에서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는 등 자신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서연은 김재석의 지지에 고무되어 민준을 임신했을 때 포기했던 대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김재석과 서연의 관계는 꽃피웠고 상호 사랑과 존중으로 자라났다. 처음에는 김재석을 엄마의 재미있는 친구로 보았던 민준은 이제 그를 아버지 같은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운명은 이 새로운 가족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오후
김재석이 공원에서 민준과 놀고 있을 때 그는 유성민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는 성공한 변호사인 사람과 마주쳤다. 재석아, 유성민이 놀라며 외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꼬마는 누구지? 김재석이 대답하기 전에 민준이 특유의 에너지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그리고 재석 아저씨는 우리 엄마의 남자친구예요. 유성민의 얼굴에 충격의 표정이 역력했다. 김재석은 긴장감을 느끼며 친구를 커피숍으로 초대해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카페에서 민준이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동안 김재석은 유성민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친구는 놀람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들었다. 재석아, 네가 하는 일이 확실해? 유성민이 마침내 물었다. 네오는 지켜야 할 명성이 있고 경영해야 할 회사가 있어. 이 모든 것의 함의를 생각해봤어. 유성민의 말은 좋은 의도로 한 것이었지만 김재석의 신경을 건드렸다. 순간 그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정말 이렇게 극적인 삶의 변화를 준비했을까? 김재석이 이런 생각들과 씨름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아이스크림 얼굴로 그에게 미소 짓고 있는 민준에게 머물렀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내 인생에서 내린 어떤 결정보다도 이것에 대해 확신해 김재석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연과 민준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변덕이 아니야. 그들은 내 가족이야. 유성민은 친구의 눈에서 결단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네가 확실하다면 내 지지를 받을 거야. 물론 너를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어. 행복해 보여. 정말로 행복해 보여. 김재석은 미소 지었고 자신의 말을 확인하는 내면의 평화를 느꼈다. 그래, 성민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해. 그날 밤 민준을 재우면서 김재석은 결정을 내렸다. 다음 단계를 밟을 시간이 되었다. 제3장, 다리 놓기 유성민과의 만남 이후 며칠은 김재석에게 성찰의 시간이었다. 친구와의 대화로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지만 동시에 그의 옛 세계와 새로운 삶 사이에 아직 놓아야 할 다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오후 서연이 야간 수업에 가고 민준이 낮잠을 자는 동안 김재석은 아파트의 작은 서재에 앉았다. 민준의 다채로운 그림들과 서연의 교과서들에 둘러싸여 그는 결단을 갖고 회사 이사회에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다. 이메일에서 김재석은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서 자신의 역할을 줄이기로 한 결정을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인 삶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그가 그토록 열심히 일구어온 회사의 성공을 저해하지 않을 전환 계획을 제안했다. 이는 대담한 조치였지만 필요한 것이었다. 이메일을 쓰면서 김재석은 이것이 단순히 직장 생활을 재조정하는 것 이상임을 깨달았다. 이는 그의 새로운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는 몇 달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권력과 지위 대신 사랑과 가족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메일을 마치고 김재석은 의자에 기대 앉아 불안과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바로 그때 민준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석 아저씨. 민준이 아직 잠에서 깬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 슈퍼히어로 놀이할 수 있어요. 김재석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닫았다. 물론이지, 꼬마야. 세상을 구하러 가자. 민준과 놀면서 가상의 악당들로부터 도시를 구하는 슈퍼히어로 역할을 하며 김재석은 이미 자신의 세계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하루 조금씩. 그날 밤 서연이 수업에서 돌아왔을 때 김재석과 민준이 슈퍼히어로 피규어와 그림들에 둘러싸여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광경은 그녀의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서연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삶을 바꾼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김재석은 그녀의 존재를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다. 안녕. 그가 졸린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수업은 어땠어? 서연은 몸을 숙여 그에게 부드러운 키스를 했다. 좋았어. 하지만 이건 어떤 수업보다 더 좋아. 김재석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얽었다. 서연 씨,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직 잠든 민준이 그들 사이에 있는 채로 김재석은 그녀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 가족을 위해 직장 생활을 재구성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감정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들었다. 재석 씨, 우리 때문에 당신의 경력을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신의 일은 당신의 일부예요. 김재석은 고개를 저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당신과 민준, 당신들이 이제 제 우선순위예요. 서연은 그의 말에 감동받아 다시 한번 그에게 키스했고 이번에는 더 열정적이었다. 그 움직임에 민준이 잠에서 깨어 졸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민준이 순진하게 물었다. 김재석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질문에 놀랐다. 김재석이 먼저 대답했다. 그래 민준아, 우리는 가족이야. 그 말은 너무나 단순하고 확실하게 말해져 세 사람 사이에 조용한 약속을 봉인했다. 이어지는 날들은 변화와 적응의 소용돌이였다. 김재석 회사의 이사회는 처음에는 그의 결정에 놀랐지만 결국 그의 새로운 유연한 역할에 동의했다. 서연은 김재석의 헌신에 영감을 받아 작은 가족을 위해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학업에 더욱 열중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어느 날 오후 김재석이 민준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아이가 그의 나이에 비해 특이하게 진지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재석 아저씨, 민준이 시작했다. 제가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재석이 들고 있던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다. 잠시 동안 그는 감정에 압도되어 말을 잃었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았고 아이의 눈에서 희망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것을 보았다. 민준아, 김재석이 마침내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빠가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먼저 엄마와 이야기를 해야 해. 알겠지? 민준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서연에게 갔다. 민준이 자신의 소원을 말했을 때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얘야?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며 물었다. 민준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재석 아저씨는 제게 아빠 같아요. 저희를 돌봐주고 웃게 해주고 숙제도 도와주세요. 아빠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서연은 눈에 띄게 감동한 김재석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민준아, 사랑하는 아들아, 손 씻고 저녁 먹을 준비하렴. 잠깐 재석 씨와 이야기를 해야겠어. 민준이 부엌을 나가자 서연은 김재석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사랑과 결단으로 빛나고 있었다. 재석 씨,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시작했다. 민준이가 방금 요청한 것, 그건 큰 변화예요. 김재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알아요, 서연 씨. 그리고 당신이 알았으면 해요. 저는 당신들에게 완전히 헌신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이제 제 가족이에요. 서연은 김재석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공식화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김재석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청혼은 김재석을 놀라게 했다. 잠시 동안 그는 감정에 압도되어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퍼졌다. 네,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1000번이라도 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열정적인 키스로 약속을 봉인했다. 떨어졌을 때 두 사람 모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준아, 서연이 불렀다. 이리 와봐, 얘야, 너에게 말해줄 게 있어. 민준이 부엌으로 달려왔고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과 김재석은 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서연이 시작했다. 재석 씨와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 그래서 재석 씨가 공식적으로 너의 아빠가 될 거야. 어떻게 생각해? 민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그는 기쁨에 펄쩍 뛰며 두 사람의 팔에 뛰어들었다. 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웃고 울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제4장, 새로운 시작. 김재석과 서연의 약혼 소식은 도시의 사교계와 비즈니스 서클에 빠르게 퍼졌다. 반응은 다양했다. 진심 어린 축하부터 놀람과 회의적인 반응까지. 어느 오후 김재석이 사무실에서 더 유연한 역할로의 전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의 전 약혼 여인 이소라였다.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에 몇 년 전 관계를 끝냈었다. 재석 씨, 소라가 차갑고 통제된 목소리로 인사했다.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 웨이트리스와 결혼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김재석은 소라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적인 톤의 불쾌함을 느끼며 긴장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네, 우리는 결혼할 겁니다.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미쳤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함께 만들려고 했던 삶은? 그 삶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소라 씨. 김재석이 부드럽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진정한 것을 세상의 모든 돈과 지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입술에는 쓴 미소가 떠올랐다.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재석 씨. 신선함이 사라지면 당신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저는 기다리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소라는 사무실을 나갔고 김재석을 생각에 잠기게 했다. 잠시 동안 의심이 그를 압도하려 했다. 만약 소라가 맞다면, 만약 그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 하지만 그때 그의 눈이 책상 위에 있는 서연과 민준의 사진에 닿았다. 그들의 얼굴에 있는 진실한 미소, 그들이 발산하는 사랑이 모든 의심을 떨쳐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서연의 번호를 눌렀다. 서연 씨, 내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1시간 후 서연이 김재석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의 목소리에 긴급함에 걱정이 되어 있었다. 김재석은 그녀를 포옹과 키스로 맞이한 뒤 사무실 소파로 안내했다. 서연 씨, 그가 시작했다. 오늘 소라가 방문했어요. 내 전 약혼녀죠. 서연은 눈에 띄게 긴장했지만 김재석이 그녀의 손을 잡아 안심시켰다. 그녀의 방문으로 인해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가 계속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지금 제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리고 당신과 민준과 함께 얼마나 믿을 수 없이 행복한지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김재석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알았으면 해요. 저는 의심이 없어요. 당신과 민준은 제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남은 날들을 당신들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며 보내고 싶어요. 서연은 김재석의 말에 감동받아 그에게 키스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재석 씨. 민준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날 밤 김재석은 결정을 내렸다. 과거의 삶의 장을 완전히 닫고 서연과 민준과의 미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였다. 다음 몇 달은 결혼 준비와 그들의 삶을 조정하는 소용돌이였다. 김재석은 호화로운 저택을 팔았고 서연, 민준과 함께 그들이 함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 집을 찾았다. 그들은 큰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조용한 동네에서 찾았다. 민준이 자라고 그들이 가족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이사는 작은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방을 꾸밀 수 있다는 것에 흥분했고 서연과 김재석은 그들의 스타일을 섞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반영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거실에서 상자를 풀고 있을 때 김재석은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그것을 열자 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다. 큰 저택에서의 외로운 생일 파티들, 항상 바쁜 부모님 없이 이국적인 장소에서의 휴가들. 서연은 김재석의 얼굴에 우울한 표정을 발견하고 그의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 김재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앨범의 페이지를 넘겼다. 알아요. 저는 사치 속에서 자랐지만 항상 외로웠어요. 제 부모님은 제국을 만드는데 너무 바빠서 가족을 만드는 것을 잊으셨죠. 서연은 그를 껴안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미안해요, 여보. 힘들었겠어요. 그랬죠. 김재석이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운명이 나를 당신들에게 이끈 이유를 이해해요. 당신과 민준과 함께 저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민준이 방금 그린 그림을 들고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보세요, 우리 새 집과 우리 모두를 그렸어요. 김재석과 서연은 민준의 다채로운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밝은 태양 아래 집 앞에 서 있는 3명의 웃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 민준아, 김재석이 말했다. 아이를 들어 올려 그와 서연 사이에 앉혔다. 알아? 이 그림은 우리 새 집에서 특별한 자리에 걸어둘 만해. 그날 밤 민준을 재운 후 김재석과 서연은 뒤뜰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김재석이 밤의 고요 속에서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과 민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제가 항상 원했던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서연은 김재석의 손을 꼭 잡았고 그녀의 눈은 사랑과 이해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이미 그래요, 재석 씨. 민준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식, 우리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방식. 그게 바로 진정한 아버지이자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별빛 아래에서 키스를 나누며 다시 한번 사랑과 헌신의 약속을 봉인했다. 결혼식 전 며칠은 흥분과 마지막 준비로 가득 찼다. 김재석과 서연은 새집의 정원에서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만 모인 가운데 소박한 예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결혼식 아침, 김재석은 일찍 일어났고 긴장되면서도 흥분된 상태였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을 때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 작은 들러리 수트를 입은 민준이었다. 아빠. 민준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그가 김재석을 그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고 김재석의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래, 꼬마야. 김재석이 대답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으며. 민준은 서연의 것과 너무나 닮은 큰 갈색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식 전에 아빠를 안아도 될까요? 김재석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그가 팔을 벌리자 민준이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사랑해요, 아빠. 민준이 속삭였다. 나도 너를 사랑해, 아들아. 김재석이 대답했다. 감정에 복받쳐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그 포옹,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순수한 연결의 순간은 김재석에게 그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최종 확인이었다. 결혼식은 그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웠다. 서연은 간단하지만 우아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빛났고 민준과 함께 김재석을 향해 걸어왔다. 그들이 주고받은 서약은 진실되고 감동적이었다. 그들 사이의 사랑, 존중, 헌신에 대한 약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준과 그들이 만들고 있는 가족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다. 주례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했을 때 김재석은 서연에게 키스를 하고 민준을 안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세 사람은 하나의 포옹으로 뭉쳤고 단순히 부부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결합을 봉인했다. 이어진 축하 행사는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찬 축하였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새 가족에게 축복을 보냈다. 김재석의 친구 유성민이 새 부부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다가왔다. 너를 이렇게